통계적 추정 두 번째 모비율의 추정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에 그 모 평균을 추정하고 비슷한 얘기죠. 모 집단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대상의 비율을 모비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population, 그러니까 전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 비율, 기호 P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미 추출한 표본에서 이 특성을 가지는 걸 표본 비율이라고 한다. 기호 P이라고 한다. 이렇게 씁니다. 자, 전체 집단에서 그 성질을 만족하는 때 이제 1 성질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0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뽑은 게 0 또는 1일 수 있고 두 번째 이걸 이제 n개 모았다고 치겠습니다. 스몰 n이라고 쓸까요? n개 모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x의 평균은 이 0일 확률이 1 빼기 p, 1일 확률이 p. 마찬가지 쫙 나가니까 np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거의 분산은 각각의 분산이 p 곱하기 q니까 npq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2a의 평균은 p, 분산은 이걸 쓰게 되면 되겠죠. 이걸 쓰게 되면 분산은 n분의 pq 표준편차 이렇게 적게 되죠. 그래서 이제 n개를 뽑아가지고 그거에 이제 어떤 성질 만족하는지 봐서 이제 구하게 되면 표본 비율은 평균이 이거, 분산이 이걸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n이 크다면 이게 이제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에 의해서 라지 x가 가우시안을 따르게 되는 거죠. 얘가 가우시안을 따르면 당연히 얘도 가우시안을 따르겠죠. 그래서 가우시안을 따른다. 이렇게 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과 분산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죠. P를 모비율, P햇을 표본 비율. 이제 두 개가 비슷하게 희망하는 거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의 불량률은 2%라고 한다. 이 제품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비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자, 이 평균은 그대로 0.02. 제2의 분산은 몇 개 추출했죠? 100 곱하기 0.02, 0.98 하시면 되겠죠?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시면 0.02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n이 충분히 크다면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2,000명 중 60%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학교를 다닌다고 한다. 이 학교의 학생 중에 100명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P의 분포, P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 자, n이 100이면 크다고 보면 자 이렇게 돼서 0.6이고 n은 100분의 분산이니까요. 0.6 곱하기 0.4 여기 등급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00의 제곱분의 24 이렇게 됐죠. 가우시안을 따르는 거죠. 이게 원래 모집단이 이런 게 가우시안을 안 따르더라도 내가 샘플을 좀 크게 해서 뽑으면 그 샘플 민 혹은 샘플 표본 평균 혹은 표본 비율이 가우시안을 따르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원래 게 가우시안을 따르지 않았는데 요만큼
만큼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해봤더니 얘가 가우시안을 따르는 거죠.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활복 착용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 끝에 80%가 찬성했다고 한다. 이 학교의 학생 중 64명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생활복 착용에 찬성한 학생이 적을 확률을 구하라. 자, 이걸 뭐 비율로 본다면 지금 64명 중에 요거니까 좀 뭐 문자를 모르서 피햇이라고 할까요? 피햇이 64분의 48, 64분의 56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얘의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가우시안을 따르는 거죠. 64명이 크다고 봤을 때 평균이 얼마인? 0.8이고 그리고 분산은 뭐 제가 계산하진 않았는데 뭐 공식에 넣으면 요거 돼요. 요 분포를 따를 때 요걸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양변 0.8 빼주고 0.0으로 나눠주고 뭐 표 뒤져보시면 되겠죠. 자, 모비율의 추정과 신뢰도. 자, 이것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컨셉입니다. 결국 핵심 질문이 이거죠. 얘가 무슨 분포를 따르냐라는 거죠. n이 크다면 이걸 따르는 거죠. 요거는 뭐 사실 증명을 한 셈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구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p 해시 이걸 따르니까 이건 이제 이걸 따르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참인 명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자 이걸 갖고서 앞단원처럼 뭐 이런 걸 한다고 칩시다. 신뢰도 95%. 자, 이 P를 알고 싶은 거죠. P이 아니라 PS를 알고 싶은 건 뭐 그냥 좀 실용성이 떨어지는 질문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P를 알고 싶은데 이게 나오는 거죠. P를 알고 싶은데 P를 계산하는데 이게 나오는 거죠. 이 이제 요거는 이건 참이긴 한데 좀 쓸모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PQ 자리에 P hat Qhat을 넣죠. 그래서 이제 질문 이건 거죠. 질문이 좀 바뀌죠. P hat 이게 이제 질문인데 이거조차도 뭐 n이 굉장히 크다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이 나왔었죠. 이런 식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랜덤 베리어블인 거고 이것도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제 스튜던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이것만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뭐 이제 굉장히 커지면 가우시안 따른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스몰 n에 대해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지를 구글링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정리에 의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선은 저도 나중에 알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얘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앞에 우리가 증명을 한 거고요. 뭐 센트럴 리미트 시험에서 그거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고 질문이 얘가 가우시안을 따르냐는 건데 이것도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얘도 알려져 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생들이 보는 책이라서 좀 아쉬운데 이제 이게 대학교 이상 책들만 돼도 이런 게 있으면 보통 레퍼런스가 달려 있죠. 레퍼런스 달려 있어서 뭐 관심 있는 사람들 찾아보도록. 이제 고등학교 책이다 보니 그런 건 없어서 이렇게 여기 가우시안을 따르는 증명을 제가 찾지 못했는데 뭐 우선은 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한다면 아까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식 신뢰도 95%, 99%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P 앞에 그 모평균에 추정할 때는 못 썼던 건데 모비율에 추정할 때는 요 P8과 Q8이 0과 1 사이인 거고 두 개 합이 1인 거죠.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1.96 P8, Q8 어차피 P8, Q8 이렇게 쓰지 말고 P8 더하기 Q8은 1이니까 제가 최대가 되는 거는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 된 거죠. 그래서 1.96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일단 P과 Q의 상관없는 최대값인 거죠. 그래서 95%의 신뢰도를 하고 신뢰도로 봤을 때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이 PQ에 상관없이 최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일반적인 거고 여기 신뢰 구간인 거고 구간의 길인 거고. 모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모 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번 이미 추출하여 모비율 P에 대한 신뢰 구간을 만들면,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많이 있으면 그 중에서 95%가 P를 포함한. 그러니까 내가 명제를 많이 쓰면 그 명제 중에 95%가 맞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럼 P는 상수니까 이게 내가 딱 하나 쓰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그럼 맞다 틀리다만 있는 거죠. 이걸 많이 작성하면 95%쯤 맞다. 그 얘기인 거죠. 신뢰도는. 앞에 모 평균의 추정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100만 명 중에서 2,400명을 추출하여 1,440명이 후보 A를 지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하였다. 둘밖에 없는 거네요. 자, 그랬을 때 전체 도시의 유권자의 후보 A에 대한 지지율을 신뢰도 95% 신뢰 구간으로 추정하여라. 그러니까 지지율을 신뢰 구간으로 표시하여라 이건 거죠. 그래서 P햇을 구하셔야 될 거고 Q햇도 구하시고 충분히 크네요. 그래서 P햇 빼기 1.96 95%니까 그 다음에 써주시고 P햇 더하기 1.96 써주시고 구하시면 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간을 구하고 여러 개 구하면 그 중에 95%가 진짜 모비율 P를 포함한다 라는 거죠. 아까 최대 허용 표본 오차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 값이 P햇과 Q햇 합이 1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대 4분의 1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뭐 최대 허용 표본 오차 P햇 Q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가질 수 있는 최대는 자 4분의 1까지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까지 요거를 최대 허용 표본 오차. 뭐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한 그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몇 퍼센트 밑으로 그 신뢰 구간 폭을 좁히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n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식인 거죠. 그렇죠? 앞에 거에다 2 곱한 거죠.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서 1,600명을 이미 추출하 여론조사를 한 결과 1,000명이 어떤 정책에 지지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유권자 중 X%가 지지한다. 그러면 1,600분의 1,000 곱하기 100이네요. 자, 62.5%가 이 정책을 지지한다. 단 신뢰도는 99% 이상이고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자 신뢰도가 99%고 사람 수까지 주어졌죠. 그럼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바로 나올 수 있겠죠. 2.58 곱하기 1, 4, 1600 그래서 3.2%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3.2% 이 숫자를
더 줄이고 싶으시면 많이 뽑으시면 되는 거죠. 루트 n분의 1에 비례해서 줄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몇 명 뽑을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샤프한 굉장히 좁은 구간을 얘기하고 싶다. 그럼 많이 뽑으셔야 되는 거고 그 구간을 좀 널널하게 잡고 싶다 그럼 좀 적게 뽑으셔도 되는 거고 돈이죠. 자,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가 정부에 내놓은 환경주택에 찬성하였다. 그러면 피햇은 80%네요. 이 조사 신뢰 수준 93.1이었다. 95분이니까 1.96 이게 구간인 거고 넣어봤더니 3.1.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저는 이거 좀 문제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표본 오차와 표본 비율 80%, 표본 오차가 3.1%이면 모집단에 그러니까 여기에 찬성한다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76.9%와 83.1% 이게 지금 최대 지금 요 식에 의해서 최대 허용 표본 오차를 썼으니까 조금 넓게 잡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한 거죠. 신뢰 구간이 80 빼기 3.1하고 80 더하기 3.1이 이게 신뢰 구간인 거죠. 신뢰 구간 얘기 계속하지만 이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 그러니까 P가 저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반복하면 여러 가지 구간 중에 95%의 비율로 뭐 95% 정도가 그 참값을 포함할 것이다 라는 거니까요. 요 워딩 자체는 사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요 문장 자체. 어느 선거에서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신뢰도 95% 수정하려고 한다. 신뢰 구간 오차 범위가 2%보다 작게 하려면 최대 오차가 2%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의 표본을 뽑을지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0.02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 보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하기 참 쉽지 않죠. A 후보를 지지하는 게 37%. 40%가 A 후보를 지지하고 37% B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면 A 후보가 좀 더 우세한 건 맞는데 이게 얼마나 우세하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되게 쉽지 않죠. 좀 A 후보가 있을 구간 요거, B 후보가 있을 구간 각각은 신뢰도 95%, 95%.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서 얘기가 참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되면 이길 확률은 얼마냐 이런 것도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 구간 안에 그렇죠. 이제 이 구간을 갖고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있죠. 이런 구간을 내가 이런 식으로 뽑으면 PA가 요 사이에 있는 여러 번 해봤을 때 그게 한 95% 정도인 거고 B 후보도 마찬가지 이런 구간 여러 개 뽑으면 95% 정도 구간에 뭐 1000개라면 950개 정도가 PB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PA가 PB보다 높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럴 것 같은데 그거를 뭐 수치적으로 얼마 정도냐라고 추정할 거니까 그 PA가 PB보다 클 확률이 얼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것까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죠. 어느 시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 시민 중에서 2,400명 이미 추출해 여론조사를 하였더니 찬성한 사람이 40%였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전체 시민 중에서 공장 유치에 찬성한 시민의 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 99% 신뢰 구간을 구하라. 자, P햇이 지금 0.4인 거죠. 그러면 뭐 공식 써가지고 자 P햇 빼기 1.96 더하기 1.96 루트 P햇 곱하기 Q햇 P햇 곱하기 Q햇 나누기 N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2.58 넣고서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99% 좀 구간이 넓어져야 되겠죠. 자, 신뢰도 두 번째, 신뢰도 95%로 모비율 차가 0.0이 되도록 하는 추정 95%로 모비율 P와 표본 비율 Ps의 0.4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추정하기 위한 표본 크기 n의 최소값을 구하라.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요게 지금 표본 비율인 거잖아요. 표본 비율이라는 게 사실은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40%라는 거는 2,400명을 뽑아서 40%가 나온 거, 만약에 제가 2,401명을 뽑으면 40%가 안 나오겠죠. 할 때마다 다른 건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표본의 크기가 이제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할 때마다 표본 비율이 계속 바뀌는데, 표본 비율 0.4로 놓고서 n이 얼마냐? 이건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뭐 이제 뭐 내가 n민계를 뽑아가지고 표본 비율을 구했더니 이제 0.4가 나온 거예요. 0.4. 그때 이제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가 0.01보다 작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사실 좀 말이 저도 꼬이는데, 그러니까 n이 이제 제가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표본 비율 0.4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고, 그 구간이 그 최대 구간은 아니고, 그 실내 구간의 한쪽이, 그러니까 1.96, 이게 0.01보다 작은 걸 우리가 안다면 그때 n은 얼마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긴 한데, 이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01이 되도록 추정하기 위한 표본 크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벌써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걸 고정시켜 놓고 n을 바꿔서 생각하자라는 얘기는 좀 앞뒤가 좀 인과관계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되죠. 뭐 최대 허용 표본 오차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면 n은 얼마로 삶아야 되느냐, 이런 건 말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2,400명 40%라고 해놓고는 그건 마치 고정시켜 놓고 다시 n을 한번 찾아봐라, 이게 좀 그렇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혈액형이 A인 학생의 비율을 신뢰도 95% 추정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대답하여라. 최대 허용 표본 오차가 0.5 이하가 되도록, 이건 이제 말이죠. 최대 몇 개를 뽑아야 되냐라는 거죠. 0.05. 자, 1.95%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385명은 뽑아야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발표를 했을 때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0.05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죠. 실내 구간의 최대 길이가 0.08이 되도록, 그러니까 2를 곱해서 구간의 길이니까 되도록 하는, 이렇게 쓰시면 나오네요. 그러니까 n을 601명 이상으로 한다면 실내 구간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뭐 95% 실내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다 할 때 그 구간의 길이가 0.08 이한 거죠. 그러니까 저 구간을 줄이고 싶으면 좀 n을 많이 뽑아야 되는 거죠. 어드바이스. 표범이 요걸 안다면, 알거나 예측할 수 있을 때 이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안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죠.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자, 요거 놓고서 최대값을 사용한다. 자, 되네요. 뭐 여기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뭐 참고할 만한 예전 자료가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한 명 한 명 조사하는 게 굉장히 비싸다면 요 숫자 조사하는 사람 숫자가 이제 좀 금전적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고등학교 과정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이긴 한데 정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드문 것 중에 하나죠. 물론 당연히 통계학 전공자들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은 고등학교 그 과정에 있어서 모두 다 이름도 알고 다 잘 아는데 막상 실제로 해보려면 이게 뭐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단원 중에 하나죠. 근데 많이 쓰이죠. 뭐 물론 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뭐 언론이나 그 뉴스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엔지니어로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이랬을 때 따져보고 그러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요 부분 저도 요 부분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을 빼놓고는 우리가 지금 배운 수준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왜 이걸 가우시안에 따르는지는 지금 분자도 랜덤 베리어블, 분모도 랜덤 베리어블이라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그 우리가 스튜던트 디스트리뷰션처럼 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좀 레퍼런스 없이 혹은 뭐 이론적인 증명 없이 넘어간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 전부 다 우리가 배운 부분에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서 시간이 오래 걸리셨지만 이 통계적 추정, 모평균의 추정, 모비율의 추정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확률 수업 배우는 게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